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에 성공을 했고 현재 20과 52평선을 상방 돌파해서 202평선의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 구간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대선이 가까워진 기점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멘텀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와 전월 대비가 좀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전년 동월 대비 근원과 헤드라인 PPI 한번 살펴보시면요. 2.8과 1.8로 둘 다 예측치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근원 같은 경우는 예측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했고, 그리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예측치를 오히려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값 발표가 됐을 때는 가격이 좀 갈팡질팡하면서 어디로 향해야 될지 해석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전월 대비 지표들이 잘 나왔다라는 점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잡히고 있다라는 합격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 실제로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 패드와치 예측을 봐도 갓 지표가 발표됐을 때는 11월에는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20%를 넘어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베이비 컷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50bp를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데는 생산자 물가 지수와 더불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12일에 중국의 재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정부가 한 얘기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서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를 하고 세금 우대 정책 최적화, 그리고 핵심 분야 보장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에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함께 가격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2조 위안, 한화로 약 380조 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각종 호재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을 이어가다가 금요일에는 이보다 월등하게 많은 2.5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거시경제 지표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들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쪽으로 향하게 될지, 아니면은 여전히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있다라고 지표가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적극적인 수요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검색량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관심도가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동적 공급과 비유동적 공급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유동적인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유동적인 공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량을 줄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뭔가 속 시원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저해한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돌려서 말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상승 펀더멘털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동적인 공급이 늘어나서 응축된 물량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본격적인 단기 수요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큰 가격 상승의 어떤 기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와 관련된 지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수요 모멘텀 지표는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수요가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이제 양수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은 올해 4월 22일 이후로는 월 기준으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갈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선을 기점으로 한 지금 유동성 공급들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상으로는 여전히 좀 불안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순미실현 손익이라고 하죠. NUPL 지표로 살펴봤을 때 지난 9월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서 0.5를 돌파를 했었는데 다시 0.5를 하회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부 투자자들이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됐을 때는 매도 압력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반전이 이때처럼 0.46 정도에서는 다시 일어나서 반등에 성공할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온체인 지표가 알려주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은 불리시한, 즉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비유동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수요세가 유입되는 경우에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전고점을 연이어 돌파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 풀릴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 USDT 잔액 자체도 92억 달러에서 227억 달러로 올해 1월 이후로 무려 146%나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도 사이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분기별 가격 사이클에서 분기당 75%를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과거 사이클에서는 이 수치가 200% 이상 넘어섰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과거 사이클 대비로 본격적인 사이클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최근에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본인들의 회사의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은행이 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도적인 비트코인 은행으로서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회사로 발돋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도 2023년 하반기 상승 패턴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들면서 랠리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어떤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기사는 데일리 호들에서 임모탈이라고 하는 이 분석가의 의견을 가지고 온 건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파라볼릭 추세를 형성하고 있고 상승 랠리 재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2023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위한 마지막 횡보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들은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미 정부가 실크로드 관련된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면서 시장에서는 아마도 이 물량들을 시장에 매도를 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이 물량들을 계속해서 보유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는 대략적으로 10%좀 안쪽으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CVD 지표, 이 파이어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60K와 65K에 뚜렷하게 매수벽과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65K 하단으로도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을 저지하려는 베어리시한 곰 세력들의 어떤 의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 넣었지만 계속해서 다시 던져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 동안에 보라색 고래가 물량을 넣으면서 가격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녹색도 같이 동참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갈색과 빨간색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도 지금 두 가지의 어떤 흐름들이 갈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더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갈색 고래가 다시 유입되는 지점들을 확인해야 되고, 지금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금요일부터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평선과 52평선을 상방 돌파를 하고 지금 202평선을 연이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평선에서는 한번 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황소 세력들도 가격 상승에 대한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중립 구간인 50을 돌파해서 2평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러면도 이 구간을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202평선을 상방 돌파하는 부분들에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29, 50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22평선 같은 경우는 62K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62K 상단을 지켜주는 것이 추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상단으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62.7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빠르게 돌파하고 올라가서 202평선을 돌파하는 이 구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52평선이 있는 60.7K 구간을 지켜내야 되고요. 결국 60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뚫리게 됐을 때는 57.5K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황에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파이어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롱 포지션이 61.7에서 61.8K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숏 포지션이 63.2에서 63.4K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이 포지션들을 다 청산하고 올라갈 경우에는 202평선을 뚫고 더 높은 상승 추세들을 유지할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일본 기준과 주봉 기준으로 중요한 패턴과 어떤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지금 하락 쇄경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중요한 구간을 상방 돌파를 해서 지지 테스트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만약 계속해서 유효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상승의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들, 즉 강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들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지만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64.5K와 그리고 66K 상단을 돌파를 해야지 더 본격적인 상승 움직임들이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네, 주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목균형표상으로 골든크로스가 지금 임박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2023년 말에 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이제 돌파가 되고 나서 가격의 상승 랠리로 이어질지 그 부분들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현재 시점이 미국 대선을 20여일 정도 앞두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하 전망도 유효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과거 사이클상으로 옥토버라고 해서 10월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갔던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대선이 있었던 그 기점에서는 4분기가 모두 다 양수로 마감됐던 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관심도가 크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위해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